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붕어영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비가 왔는데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뭐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데 그래도 뭐 오히려 비가 오니까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날씨가 이런 날씨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마음도 추운데 몸이라도 좀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움츠린 마음을 좀 활짝 폈으면 좋겠고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거기서 이제 도움을 많이 얻고 힐링을 많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방송에 오신 분들 전부 다 환영하고 다 잘 되고 좀 심적으로 고통받는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투수황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투수황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부산에 가지 못해서 오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면 홍콩반점에서 고교 동창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를 화장실에 끌고 가서 괴롭히기도 했지만 저는 그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자진해서 담배 셔틀도 했고 그 친구가 자주 싸움을 하는 편이라서 혹시 학교에서 징계받을 것이 걱정되어 저는 그 친구가 싸움에 휘말리면 따라다니면서 중간에 끼어 얻어맞기도 하면서 싸움을 말리려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서울로 오는 길에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사실은 연락한 이유가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런데 변함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5년 후, 10년 후에도 너무 많이 변하지 말고 어쩌다 만나도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고 엉뚱한 호기심만 많을지는 모르나 저를 밝은 이미지로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역시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하고 사리 분별이 더 정교해져야 하겠지만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지나간 20대 초반의 스스로를 추억할 때 현명하고 계산적인 자신의 모습보다는 지금과 같이 철없는 저의 모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비댔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네. 고등학교 동창을 부산 갔을 때 연락이 닿아서 만났다는 거네요. 근데 저 동창하고 보통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친구랑은 아니네요. 갑과 을이 명확한 친구 관계네요. 솔직히 이거는 수강생님, 본인은 이분하고 그래도 친구 관계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단순한 관계였으면 저렇게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나서 연락이 닿아서 밥을 같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수강생님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저한테 의미 있는 친구라 생각한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강생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음, 다른 분들 이 사연 듣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지금 이 사연 듣고 있습니까? 아, 네, 윤덕영인데 들어가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이 사연자분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처음에는 저렇게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는 저하고 잘 지냈어요. 별 무리 없다고요. 음, 사실 뭐 수강생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나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강생님 아셔야 되는 게 수강생님한테 소중한 게를 생각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수강생님이 저렇게 겪었다. 그럼 나 친구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사연자의 주인공이라 봤을 때 여러분도 지금 저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도 소중한 유년기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얘기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 아닙니다. 수강생님 잘 들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본인이 좀 굉장히 좀 쇼크를 일으키겠지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친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뭐 장난도 치고 뭐 서로 게임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친구를 하더라도 저런 짓은 안 해. 아무리 친구라도 저런 짓을 안 해요. 담배 셔틀, 괴롭히고 저런 짓 안 해요. 만약 저런 짓을 했다. 안 봐요. 채팅이 잘 안 뜨네요. 전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랑 괴롭히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님 아셔야 돼. 친구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끈끈하면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 밸런스가 약간 그러니까 50대 50이 될 필요는 없고 한 60대 40 정도는 맞아야 돼. 이건 60대 40이 아니라 90대 10이에요. 한 95대 5? 냉정하게 말해서 이 관계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님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 만만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친구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저 사람이라 부를게요. 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은 사람. 편하게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사기치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 이거예요. 본인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님 개인의 입장에서 봤겠지만 반대 님하고 식사를 같이 한 그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사십니까? 무조건 이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님은 언제든지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있으면 뭔가 내가 돈이 없네? 그 연락한다거나 내가 좀 뭐 좀 뭔가 좀 얻어먹을 거 있지 않나? 그럼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필요가 있어야 전화하는 거지. 님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전화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딱 집어 드릴게요. 연락한 이유가 돈 빌려달라기 위함이었죠. 돈 빌릴 목적이 아니면 니는 너랑 나랑은 두 번 다시 연락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 자,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위안이었다. 이걸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금전 목적이 아니었으면 널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던 거고 돈을 떠봤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 만남 이전에 연락 온 적 있었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님한테 연락을 왔던 적 있었나요?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좀 부드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게 얘기할게요. 이건 좀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알고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속셈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사람들 연락 하더라도 그냥 연락 안 받는다거나 어차피 잘 모른다거나 그냥 치울 텐데 솔직히 말해봐요. 이 돈 카톡 아니었으면 애초에 그냥 영영 모르고 살았을 사람이잖아. 졸업하고 나서 한 4년 동안 서로 깜깜무소식 뭐하고 사는지 통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내 카톡 알고 갑자기 뭐 안부도 안 묻고 안부 같은 것도 안 묻고 다짜고짜 돈 빌려달라. 여러분 이것만큼 똥매너가 있습니까? 똥매너도 이런 똥매너가 있나? 가끔 연락은 있었지만 안부 묻는 건 있었다. 만난 적 이번이 처음이라고. 근데 노림수는 분명하잖아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니 만난 건 분명해요. 돈이 아니었으면 안 만났다는 거예요. 수강생 이건 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졸업하고 난 뒤에도 수강생이라는 사람을 정말 고등학교 때 유년기 시절을 소중하게 보낸 버시자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얘는 편하게 이용하고 심부름 시키고 뭐 좀 뭐 금점정을 써먹기 좋으니까 나이 먹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좀 나쁘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수강생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이고 님은 이제 지났잖아. 이제 각자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님은 서울대 좀 유명한 대학교를 갔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는 길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람과 님의 길은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 엮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엮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은 은행에서 빌리죠. 근데 왜 돈은 은행에서 못 빌리겠어요? 신용이 안 좋으니까 못 빌리는 거죠. 신용이 안 좋으니까.
네, 저런 리스크를 넘어서 제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많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미 착하다기보다 미련스러운 거야. 애초에 정의, 그러니까 님은 정의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의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 우정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상적 우정이 아니에요. 님을 정말 친구로 생각했으면 만나자마자 돈 얘기 안 꺼냈을 거예요. 나는 이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날 뭘로 보고, 우리 관계를 뭘로 보고 얘가 만나자마자 나한테 돈이, 그러니까 그냥 평소 마인드가 그거예요. 수강생님의 사람 자체가 평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집이 좀 부유하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거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수강생님 본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 님은 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 수강생이 아까부터 저 사람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난 친구라고 처음부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난 친구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말하는 저 있죠. 친구라 부르면 안 돼. 저 사람이 부르래, 저 사람. 이건 그렇지, 저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뭐예요? 그냥 남이에요, 남. 남이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뭐,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같은 학년에 있다고 다 알고 지내야 돼요? 다 알고 지내야 돼? 고등학교 나온 게 뭐 벼슬이야? 같이 나온 게?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걸 내가 왜 궁금해야 돼? 그걸 내가 왜 궁금해야 돼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 정상적인 친구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졸업하는 순간 님하고 저 사람의 관계는 끝났어야 돼요. 끝나야 돼. 가위를 잘라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 실수했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연락처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연락처 왜 주는 거야? 안 보면 그만인데.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왜 받아? 안 볼 사람인데. 그럼 같은 학교 나왔다고 뭐. 같은 반 나왔다고. 다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뭐 전에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내 때리 이의 없이 쳐다봤다고 때리는 애는 그 평생 증오합니다. 평생 증오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학창 시절에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막 괴롭힌다거나 나한테 주먹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막 협박한다 이런 사람들 지금 봐도 반갑습니까? 뭐가 반가워요 진짜. 평생 저주할 거야 나는. 평생.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변해요. 어? 사람은 안 변하고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성격 나는 성인 때까지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 수강생님이 그냥 단순히 수강생님을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이빨을 숨기는 것 뿐이에요. 가까이 있었어 봐. 자주 봤어 봐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런 괴롭힘을 당했고 저도 쭈구리 시절 했었고 근데 나는 그때 그런 저한테 막 이유 없이 막 괴롭히고 했던 애들 하나도 보고 싶지도 않고요. 망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망했으면 좋겠어. 난 잘 되라 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잘 되라, 좋아져라, 행복해져라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잘 되라, 행복하란 말 못하겠어요. 왜냐? 그 학창시대 기억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 학창시대 어떤 나쁜 기억은요, 이게 나이 먹어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그만큼 어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기억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한 번 망나니 짓 한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망나니 짓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바뀌려면, 근데 나는 아까 저 행동을 봤을 때 바뀌었을 것 같지 않아요. 님한테 저렇게 돈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니 그걸 아셔야 돼. 저 사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님한테 연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급하고 생기면 얘한테 좀 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특히 요즘 애들은 안 바뀌겠지. 우리 때는 몽둥이를 때리고 뭐 태학도 시키고 막 사람 취급 못하고 막 그때 막 선생님들 막 후드려 패고 이랬을 때, 지금 뭐 패지도 못하잖아. 때리지도 못하고. 그 성격 바뀌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님도 아셔야 돼. 님이 나 장차 있잖아요. 사연자분의 장차 크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을 살려면 이 고등학교 때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은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남기는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때 그 찌끄레기 같은 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거기에 관계된 어떤 사람들하고 연을 끊으셔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이걸 님 길 가다 붙잡고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이 사람을 친구라 생각하는지. 이걸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란 말이 아까워요. 친구란 말이. 친구란 단어 자체가 아까워. 왜 친구를, 이런 사람한테 친구라는 말 쓰는 건데. 내가 아무리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아무리 인간관계가 좁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 100명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100명 있으면 나만 힘들어져. 왜냐, 날 이용하려고. 그 100명의 사람들 날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에 뭐 인맥도 아니고 뭐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오히려 수강생님한테 묻고 싶어. 어떻게 이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다 그렇게 가지를 치고 손절하면 저의 고딩실에 남는 게 허무해서요. 다 남는 거 없어. 뭐 고등학교 뭐 특별할 것 같아요? 자, 수강생님 잘 들으세요. 뭐 고등학교 뭐 생활 뭐 특별할 것 같습니까? 뭐 스페셜하게 뭐 다이나믹하게 다 보내야 돼요? 아니에요. 다 뻔하잖아요,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뭐 있는 게 맨날 뭐 야자 공부하고 뭐 추억이 뭐 있어? 그냥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데. 뭐 그때 추억해봐야 그냥 애들끼리 PC방 가서 뭐 게임이나 하고 어? 공부하고 이게 단데 뭐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뭐 딴 사람들 뭐 추억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게 허무한 게 아니야. 허무한 게 아닙니다. 님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추억이 많이 남네, 뭐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난 시간을 막 굉장히 다시 되돌아보는 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잖아요. 별로 생각도 안 나고 굳이 이거를 막 추억 삼아 막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도 안 해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수강생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페트 폭력 하나 할게요. 님이 자꾸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을 생각한다는 건 현재를 자꾸 도망고 싶다는 얘기예요.
수강생님, 반대로 생각해보면 님이 지금 현재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 없고 지금 현재 2021년 1월 26일 오후 10시 56분에 지금 나름 뿌듯하게 보내면서 그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으면 굳이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님이 지금 뭐 캠퍼스 라이프나 뭐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 지금 대학교로 와가지고 사귀는 사람들이나 뭔가 하고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내가 좀 굉장히 만족스럽고 오히려 이게 더 좋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러면 굳이 고등학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남들은 뭐 고등학교 추억이 많을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다 뻔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추억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추억이고 뭐고 떠나서 자꾸 우리 수강생이 보면 현재의 자신을 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현재의 자신. 그러니까 과거에 내 고등학교 때 그 학생 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수강생님. 현재 기준대로 얘기를 해줄게. 수강생님이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교 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연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쟁취해야 돼요. 반면에 고등학교 사람들은 졸업하는 순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난다고요. 그 말은 즉슨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인생에 어떻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더러 특히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연에 성급한. 추억은 지금부터 쌓으면 돼요. 지금 살아가면서 만들면 돼. 어,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데이트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수강생님은 그걸 알아야 돼. 너무 어떤 부분에 지독하게 미련을 가지고 있어. 미련을 전혀 두어서 안 되는 것에 미련을 지독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님하고는. 앞으로도 님하고 저 사람은 엮일 가능성이 적어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냐는 방향이나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각자의 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수강생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님한테 약간 뼈를 때릴 얘기를 하자면 정말 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돈 얘기를 안 꺼냅니다. 정말 수강생님 잘 들으세요. 정말 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님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고 님을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정작 님한테 돈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고지식한 그 친구하고 주말에 가가지고 나를 맞이해주는 그 아가씨. 제가 말한 기준에 의하면 그 두 사람 맞죠? 확실하죠? 그럼 내가 누구한테 잘해야겠어요? 내가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겠어요? 그럼 반대로 나한테 특별하게 도와준 것도 없고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으며 내 관심사가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고민사항이 뭔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 뭔가 피할 때 연락을 짝짝 하다가 한동안 서로 잊고 지내다가 지가 뭔가 궁하니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님한테 소중한 사람이지. 정말 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님을 아낀다면
굳이 그런 얘기 안 꺼냅니다. 절대 안 꺼냅니다. 그 친구 알잖아요. 자존심 세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안 꺼내잖아요. 자기가 힘들어도 안 꺼내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자체가 자존심이 센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내 치부나 특별한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 유감스럽게도 부산에 있는 친구도 그렇다고요? 그 고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바뀐다거나 바뀌지 않으면 만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수강생님. 고등학교 때야 뭐 빵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얼마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뭐 라면, 빵, 분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몇천 원 가지고 안 돼요. 몇백만 원씩 해달라고 할 거야. 몇백만 원씩. 이번에 돈 얘기 꺼냈을 때도 못해도 한 2,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단돈 5만 원 빌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님을 한번 이용해 먹으려고, 써먹으려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친구가 아니야. 정상적인 친구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미안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미안한 걸 모르잖아.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친구를 떠나서 인간 자체로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친구를 떠나서 뭔가 자기가 노력도 안 했으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누군가한테 굉장히 무조건 당연하듯이 바라는 거. 그거 자체 인간으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잖아.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내가 뭔가 얻으려면 그만큼 그 이상의 걸 해야 돼. 세상에 공짜 없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하는데 월급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챙겨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뭔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 분야에서 뭔가 보여야만 챙겨줄까 말까 한 게 세상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당연하게 바라고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떠나서. 수강생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간만 얻어먹고 약간만 신세를 져도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한 줄 알아야 되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웬만해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뭐 부탁이나 그런 좀 부담되는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 신세 진다는 게 내가 그만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바라고 하면 언젠가는 나를 두 번 다시 안 볼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도 그 친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뭔가 당연하게 요구한다. 그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큼 비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떠나서.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창 시절에 이제 나이 거릴 때는 뭐 님을 밥 사달라고 한다거나 뭐 게임방비 내달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걸로 뭐 치웠겠지만 그땐 돈이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돈 나가는 것도 많잖아요. 어? 당장 몇천 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친구 아니에요. 정상적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얘한테 한번 좀 벗겨 먹을까? 얻어 먹을까? 빈대 붙을까? 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 게 낫습니다. 수강생님. 없는 게 나아요. 당장 있으면 뭔가 필요하고
소중할 것 같지만 소중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중하지 않아요. 수강생님이 장차 대학교 졸업하고 뭔가 큰 일을 한다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만났다고 했지만 다음부터 만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음. 그 고등학교 때 뭐 같이 만난 사람들 어차피 걔네들끼리 알아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야.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고교 동창회 나가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 그래 괜찮은 건가요? 고등학교 동창회 왜 나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 동창회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만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동창회를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한다. 있습니까? 제부터 얘기하기 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나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창회가. 어차피 나가면 남인데 굳이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불필요한 관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피곤하게. 자, 보셨죠? 자, 수강생님 보셨죠? 오히려 있잖아요. 동창회 안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대다수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런 모임 자체를 졸라 싫어해. 왜 동창회에서 나가가지고 친구끼리 만나 뭔가 반가울 것 같잖아요. 전혀 반갑지 않아요. 정작 내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는 안 나와요. 정작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는 안 나온다고. 뭔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옛날 고등학교 추억이나 학창시절의 어떤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만나는 거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어허, 수강생님, 오늘 또 저 파란색 바더 쳐야겠네. 이거 참, 이 사람 참, 오늘 좀 이 사연 길게 가야겠다. 아, 사연 좀 길게 가야겠어. 정상적인 애는 안 와요. 정상적인 애들 안 온다니까. 오히려 동창회 가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야, 이번에 동창회 하는데 갈 건데 너 갈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미친놈아. 거기 왜 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뭐 영업한다거나 장사한다. 아니면 뭐 사업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뭐 보험 영업이나 뭐 정수기 영업 있죠. 뭐 보험 영업, 정수기 영업 아니면 뭐 다단계 어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꼬셔야 되니까.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뭐 그 외의 사람들은 뭐 일반적인 뭐 월급쟁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피곤해요. 피곤하다니까.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아, 그리고 돈 아깝다. 그 동창회 가면 공짜로 가는 게 아니잖아. 돈, 돈 아까운데. 그리고 주변에서 왜 가냐고 부치게. 나 거기 왜 가냐? 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아니, 내 아내를 좀 나올까? 아니야? 아내를 진짜 나올까? 어? 오히려 있잖아요. 동창회 가면 뭔가 인간적인 만남이나 어떤 소중한 만남이 아니라 뭔가 필요 의해서 만나는 것 같아. 필요 의해서. 이득 관계에서. 어, 뭔가 이 사람의 덕을 보려고. 이 사람한테 뭔가,
영업질 하려고. 이 사람한테 뭔가 빼먹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 가면 뭐, 야, 니 고등학교 때, 야, 진짜 많이 변했네. 야, 고등학교 때 니 그래도 참 어리숙했는데. 야, 니 요즘 뭐 잘 나간다며. 특히 수강생님은 더 가면 안 돼요. 자, 이거 팩트로 얘기할게. 오늘 수강생님한테 팩트로 연달아 꽂는데, 수강생님은 더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가면 안 되는데, 님은 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님 빨대 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가면 안 돼. 빨대를 한 개만 꼽는 게 아니라, 빨대랑 10개, 20개씩 뽑는단 말이에요. 님은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가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안 낚인단 말이에요. 뭐 보험 하니까 아 나 보험 있어. 야 보험 얘기할 거면 말 걸지 마. 어? 야 그딴 얘기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딱 자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야 미안한데 내 예정 봐서 아 미안한데 예정 같은 거 없고 이런 거 얘기할 거면 나 여기 자리 뜰게. 미안하다. 딱 잘라서 얘기한다는 거. 근데 님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야, 수강생 나온다고 하는데, 아싸라, 삐야. 좋았어. 얘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다 부탁해야지. 야, 얘한테 보험도 할 거고, 병수기도 하고, 다단계에다가 뭐 화장품 다 해야겠다. 얘한테 한번 치킨집 한번 해보라고 해. 다 달려들걸, 완전히? 빨대 꼽으려고 하는 사람도 완전히 종합선물센터 다 달려들걸, 한 명한테. 뽕을 뽑으려고. 더 가면 안 돼요. 님은 또 거절을 못 하잖아요. 보니까 성격이 거절을 못 하는 성격이야. 만약에 수강생님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 카톡이 왔어도 저 친구가 야 오랜만에 보자 했을 때 카톡 와도 그냥 카톡 안 보면 그만이야. 아니면 미안한데 나 바빠서 미안하다. 그냥 각자의 노인 환경에서 알아서 살자. 이렇게 하고 치웠을 거야. 아니 차단한다거나. 차단당해도 할 말 없어. 그 상대방은 살 말 없어요. 근데 님이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님은 그 거절을 못 할 뿐더러 순진하게 나와가지고 밥까지 사주고 부탁까지 들어줬어요. 그거 자체가 거절을 진짜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민 사연도 거절을 못 하니까 생긴 거예요. 거절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고등학교 친구는 이 수강생이라는 사람을 다 기억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얘는 절대 거절 못 해. 친구가 해달라 하면 무조건 해줄 친구야.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 뭐 할 거 있으면 다 걸어놓자. 그래서 왜 뭐 장사할 사람들 다 엮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수강생님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 가서 약간 밥이 될 가능성이 가요. 밥 호구.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미 너무 수강생님이 보면 약간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 뭐냐면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느낌 받느냐면 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 고등학교 때 봤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좀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생각하는데 나아지긴커녕 더 엇나가요. 엇나간다니까. 그리고 속물들 변해. 속물들로. 돈과 이득 관계가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속물들로 변한다니까요. 동상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니까 속물들만 나와요. 속물들만. 뭔가 얘한테 얻어먹을 거 없냐? 얘한테 뭔가 좀 새끼칠 거 없냐? 이 생각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그 뭐 광고나 팜플릿 들고 뭐 장부 들고 이제 가는 거죠. 뭐 하나 가가지고 바로 오케이 할 때 바로 야 잠깐만 서류 가져와가지고 요 하나 적어줘 하면서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수강생이 왜 이렇게 세상을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야? 순진하게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수강생이 잘 들으세요. 그때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대학교 가고 군대 갔다고 하잖아. 서먹해지고 연락 안 한다니까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연락 못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수강생님이 지방 사람이죠. 부산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학교는 부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잖아. 그러면 그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중에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간 사람도 있고, 대학교 안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산 말고 뭐 대구에 있는 뭐 경북대를 갈 수도 있고, 영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뭐 대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짜갈려지잖아. 각자 안경에서 각자의 먹고 사는 방식으로 어떻게 또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또 대학교 캠퍼스 가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귄다는 거죠. 그럼 거기 열중을 해야지. 자꾸 과거에 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하고 계속 어떻게 자꾸 잘 보지도 못하는데 연락해서 되겠냐고요.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못해요. 왜냐, 내가 대학교 멀리 갔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 생활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았던 사람들도 관계가 좀 서먹해져요, 이게. 그리고 군대도 각자 따로따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고 싶은 친구는 경대 가서 연락도 안 한다고. 경대가 어디예요? 뭐 경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어딥니까? 경대라 얘기하면 경으로 시작한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차잖아요. 그러면 연락할 수 없고 서로 관계가 서운해진다는 것을 좀 뭔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어떻게 연락하면 안 되냐? 어떻게 이 사람하고 관계 유지하면 안 되냐? 오히려 그렇게 잡고 있으면 내 현재의 삶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 님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온 지도 좀 지났잖아요. 봐봐. 사람들이 혹시 군대 안 갔다 왔나? 혹시 미필인가? 이런 생각 왜 하는지 아세요? 보통 남자들 군대 안 갔다 오면 약간 사리분별이나 좀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사리분별 못하고, 앞가림 못하고.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어떤 사리분별이나 세상의 이치를 뭔가 못 깨닫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했고, 아무리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왜냐, 수강생이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아직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왜냐,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청소년들이 뭐 강력범죄 저지러도 일반 성인보다 형벌을 적게 받잖아. 소년법에 비해서. 왜냐하면 청소년은 소년법을 받잖아요. 소년법에 적용을 받잖아. 소년법은 절대 사형이 안 나오거든요. 사형이 안 나와요. 맥스가 15년이에요. 그 사형 무기 이런 성인으로 나오면 이제 사형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이제 어느 정도 경감해서 나온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요즘에 문제가 많아서 법을 올리자, 소년법 폐지하자 많이 많은데 아무튼 이거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덩치는 커졌지만 아직 뭔가 미숙하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내가 책임질 나이는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4살 군대 갔다 왔고요. 대학생입니다. 그럼 뭐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건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내가 어떻게 이 대학 생활을 잘 헤쳐나갈 건지, 내가 어디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해야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냐?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니까. 이게 수강생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성인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의무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하는 거. 밥벌이 하는 거. 의식주 해결하는 거. 이게 1순위가 돼야 돼.
이게 절대적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나이 들고 노쇠하다 보니까 부모님 오히려 자식한테 의존한다 이런 게 더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자식돌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24살이고 대학교 3학년이잖아. 그러면 뭐 친구 관계, 뭐 고등학교 때 소중한 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이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다. 어느 기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더 배울 거라 하면 대학원은 어디 가가지고 어느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수강생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왜 공무원 시험 왜 그렇게 몰두해요? 공무원 시험이 의식주 해결할 수 있잖아. 의식주 해결할 수 있잖아. 먹고 사는 게 보장되잖아. 절대적으로 보장되잖아. 철밥폭 아닙니까? 환갑될 때까지 사고 안 치면 안 잘리고 다녔으니 공무원이잖아요. 의식주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친구랑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친구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친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내 이 문제, 현재 내가 이 대학생활 하면서 이 산재되어 있는 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을 친구가 대신 해줄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뭐 시험 공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인생도 내가 살아야지 친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반반씩 또이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야.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래서 수강생님이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나의 어떤 관계를 거쳐갔던 사람들과 자꾸 연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관계는 과거로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끝내고 현재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현재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현재 내가 공부하면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때 저 돈 빌려달라고 연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겠지만 내 인생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들으면 좀 미안하겠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친구가 소중하고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 것만큼 소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 헤쳐나가는 것만큼 소중할 수는 없어. 뭐 친구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같이 뭐 이렇게 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에요. 딱 거기까지야. 그 이상 갈 수 없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친구는 냉정하게 말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학창시대에 이용한 사람이야.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자의식대로 뭔가 편하게 부려먹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을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창이라도 부르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그냥 남입니다. 그냥 졸업하고 남이에요. 졸업하고 절대 안 볼 사람이에요. 그 안 볼 사람을 왜 굳이 연락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수강생이 붙잡고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이건 좀 많이 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좀 생각을 좀 전환을 많이 시키라는 거예요. 기존에 본인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좀 바꾸라는 거예요. 음. 너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 수강생님. 너무 인간관계를, 사람을 뭔가 순수하고 뭔가 감성적인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감성적인 마음으로.
지금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앞으로 내 인생을 정진해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없어야 돼. 이미 나중에 내 인생을 통해서 걸림돌이 안 되고 내가 더 잘 되려면 이 사람은 이 사람 길대로 가라고 그냥 그대로 놓아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강생이 잘 들으세요. 감성적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감성적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감성적인데 그 수강생님은 문제가 뭐냐면 감성이 너무 지나쳐서 그 감성이 이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감성과 이성은 같이 있어야 돼. 너무 이성적인 것도 문제야. 너무 이성적인 것도 문제인데 근데 어른이 되면 이성이 더 우선시 돼야 돼요. 이성이. 실익을 따져야 되고 굳이 내가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 바치고 한다거나 뭔가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략 투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소득이 있고 그걸 통해 성취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뭔가 보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투자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게 이성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감성도 중요해.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 애초에 감성이 없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보죠. 영화 드라마 보면서 막 좋아하고 하지 않죠. 소설 같은 거 안 읽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영화 음악 좋아하고 문화예술 좋아하잖아. 그거 자체가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감성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재미를 따지는 것도. 사람의 감정을 뭔가 이끌게 하는 거잖아요. 재미라는 것도, 흥미라는 것도. 근데 수강생님의 약점은 그런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감성화되다 보니까 그 감성이 이성을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성적이고 좋아하고 감성이 예민하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는 판단하고 없앨 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님은 너무 감성이 지나쳐서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끔 감성이 밀어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성은 감성이고 이성은 이성이다.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이 지나치면 안 좋아요. 너무 한쪽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근데 사람이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업적을 쌓는다거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성이 정말 중요해요.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감성보다는 이성이야. 이성.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나중에 사람한테 배신을 안 당하고 설령 내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도 상처를 덜 입어요. 감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쉽게 입어.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 그 사람한테 어떤 배신을 당했다거나 뒤통수를 맞게 되었을 때 그 데미지를 이성적인 사람보다 배로 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성적인 생각하는 사람이는 그냥 뭐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 그럼 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차피 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어,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뭐. 내가 굳이 뭐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감성적인 사람은 난 평소에 잘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살려있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날 싫어한다 하면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저 사람 왜 그렇게 날 싫어할까? 그리고 꼴돌이 생각한다니까? 근데 꼴돌이 생각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 마음 못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가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고민 사연 하나에 1시간 가버리네. 사연은 별로 길지도 않은데 워낙 이 사연자분한테 피드백을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오디오는 비지 않았잖아요. 오디오는 거의 안 비었잖아요. 제가 너무 수다스럽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관계는 정리해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고등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다. 그냥 고등학교 시절은 그냥 시간 날 때 졸업 앨범 한번 꺼내보면서 어린 시절에 해장하는 것만으로 딱 그것만으로만 충분합니다. 굳이 그 학교 교우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굳이 찾아본다거나 특별하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시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하고의 관계는 이쯤에서 끝내세요. 그게 수강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뭔가 금전적인 부탁을 한다거나 뭔가 쓸데없는 어떤 그런 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적인 친구라면 그런 부탁 안 합니다. 다짜고짜. 그래서 수강생님이 앞으로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이런 걸로 엮여가지고 나중에 큰 풀상사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액땜에도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관계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